인사드리겠습니다. 메나텍 글리코 제품 전문가 강사 양승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품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메나텍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5년이 됐어요. 그런데 5년 전에는 저는 영양소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도대체 왜 먹어야 되는지, 주변에 영양소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컸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영양소를 굳이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메나테크를 접하면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영양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소 필수의 시대예요. 지금은 여기 나와 있죠. 영양제는 더 이상 이제는 선택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앞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 메나테크의 핵심 제품 한 2가지 정도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양소를 왜 먹어야 되는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태초의 먹거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 사람의 뼈와 같이 단단한 부분은 흙의 주요 성분과 화학적으로 똑같대요. 그리고 혈액과 같은 액체 성분은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으로 바닷물의 성분과 화학적으로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지 거슬러서는 살 수가 없대요. 사람은 자연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토양과 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은 좋은 토양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과일과 야채, 작물 이런 것들은 온전히 땅의 힘으로 큰 건가요? 아니면 이런 합성 비료의 힘으로 큰 걸까요? 합성 비료의 힘으로 컸겠죠. 네,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요새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료 포대를 가지고 합성 비료를 뿌립니다. 그리고 농약을, 살충제를 막 뿌리죠. 근데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의 살충제를 막 작물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전자 변형식품 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가 한국이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평범한 한 끼 식사를 합니다. 정말 평범한 밥상이죠. 근데 이 밥상 안에 80종류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단 안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양의 방부제, 첨가제, 조미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독소를 같이 먹는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국민 1인당 권장 섭취량이 합성 첨가물이 4kg가 표준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제로 24.69kg, 거의 한 25kg 정도를 섭취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독소를 몸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고갈되어 있다. 앞부분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땅 속에 이제 영양소가 너무 많이 고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족한 영양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75년과요 2008년도에 사과, 과일, 야채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 보시면 사과 하나만 하더라도 비타민 A가 40%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브로콜리 안에 있는 철분과 마그네슘은 80% 넘게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사실상 2008년도 이후에 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영양소가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영양소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 안에 에너지원을 얻어야 돼요. 영양소를 얻어야 되는데 이 안에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식품 보조제로서 이제 나와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철분 하나를 섭취하기 위해서요 50년대는 사과 2개만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과를 13개 정도는 먹어야만이 철분 하나를 섭취를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시금치는 한 단만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20단 정도를 드셔야만이 철분 하나를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는 너무 많은 종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충족하게 이제 풍족하게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음식을 먹어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집에서 음식을 해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유기농으로 좋은 것들을 사다가 집에서 막 해서 드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도 앞에 설명드린 이유로 인해서 땅 자체의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 고갈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영양소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청소년들, 학생들, 바쁜 직장인들 이런 분들은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이제 정크푸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제품을,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내 몸의 모든 세포를 만들어요. 세포. 그래서 세포 면역의 시대다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면역력이라는 게 뭘까요? 면역력은 사실 이거예요. 밖에 나가면 흔히들 면역력을 높여야 돼 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짜 면역력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곳은 없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우리 몸은요 전부 다 세포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장기, 혈액 이런 것들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세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현미경이 발달을 한 거예요. 전자현미경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촉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촉수라는 게 우리 몸속에 박테리아라든지 지금 코로나가 또 유행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얘를 더듬어서 인지하고요. 얘를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방어 면역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면역의 역할을 이 촉수가 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는 세포 한 개당 10만 개 정도 이런 빼곡한 촉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빼곡한 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흔하게 면역력이 높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세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세포에 이렇게 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같은 것들이 세포 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감염에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 이런 세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밖에선 흔하게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포죠. 세포에는 이렇게 빼곡하게 촉수가 있어요. 이 촉수 한 가닥을 떼어서 확대를 해봤더니 이런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영양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으면 사실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보시면 첫 번째 인지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소, 모든 구성 성분들을 다 더듬어서 이게 뭔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비타민이구나, 미네랄이구나, 방금 말씀드렸죠, 독소구나, 바이러스구나, 이런 것들을 다 더듬어서 인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인지한 걸 바탕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촉수와 촉수끼리 서로 맞대고선 이게 필요한 영양소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타민이에요. 그러면 이걸 간으로 보내줘. 근육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죠. 그런데 이 대화에 실패해서 촉수가 고장 나 있거나 영양소가 부족해서 제대로 구성이 못 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화가 잘못되는 거죠.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줘라고 대화를 했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신장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신장에 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체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죠. 면역의 역할을 한다. 우리 몸속에 박테리아, 독소,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입을 했을 때 더듬어서 인지하고 방어해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리코 영양소를 가지고 전 세계 최초로 이걸 재료로 써서 제품화시킨 회사가 메나테크라는 회사고요. 여기에 대한 특허권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제품의 대표적인 제품의 이름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 라이프의 성분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의 특수한 영양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면역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것은 억지로 높이는 약도 있고요. 지금 억지로 낮춰줄 수 있는 약도 있어요. 하지만 면역력을 현재까지 과학은 조절해주지는 못합니다. 약은. 하지만 이 안에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조절해 줄 수 있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있는데 우린 여태까지 그걸 음식에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재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메나테크에서는 엠브로토스 라이프에서는 그 재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면역 조절이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쌀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라이스 브랜 파이버라고 해서 안정화된 쌀겨 성분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쌀겨는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먹으려고 해도 이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거든요. 영양소를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화 가능한 상태에 효소를 넣어서 100여 가지의 영양 성분들, 항산화 영양제들을 이 안에 전부 다 첨가를 시켜서 제품화 시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성분만을 따로 제품화 시킨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추가적으로 엠브로토스 라이프에도 구성 성분으로 넣어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지금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대기오염이거든요. 그리고 독소, 너무 많은 독소를 우리가 하루 중에 유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소들을 그날그날 배출시켜 줄 수 있다면 정말 대박나는 아이템 아닌가요? 그래서 그날그날 쌓인 독소를 그날그날 배출시켜 줄 수 있다면 사실 몸 안에 염증이 쌓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성분이 MCP라는 성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CP는 시트러스 펙틴인데 이 시트러스 펙틴이 뭐냐면 감귤 아시죠? 귤을 이렇게 까면 그 하얀색 실타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몸속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먹어도 사실은 이 쌀겹처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흡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시켜서 이 안에 담아놨다. 그래서 MCP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 제품을, 이 성분을 먹고 소변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소변을 보시는 거에 곱하기 5배 이상의 독소가 배출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길산 나트륨이라고 해서 이건 역시 독소를 흡착시켜서 배출해 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메나테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조절해 주고 면역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적인 영양제 엠브로토스 라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마스터 챌린지 다 하고 계시죠. 쉐이크 식사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저희가 가장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 가장 자주 섭취를 하게 되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트루플래닛이라는 제품이에요. 바닐라 맛이 있고 초코 맛이 나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 다른 회사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대두 단백질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대두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유전자 변형콩을 사용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콩을 사용한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에 대두를 사용했을 때도 유전자 변형콩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유전자 변형콩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GMO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 현재까지는 기술로 유전자 변형을 할 수 없는 완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완두 단백을 선택을 해서 플래닛의 재료로 이제 넣어놨다라는 부분이고요. 완두는 알러지 유발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소화가 굉장히 소화율이 높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완두콩이 단백질 파우더로 곽광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유가 있겠죠. 그 해외 직구로 이렇게 단백질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 있죠. 사실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근육이 급격하게 형성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안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복부 비만, 혈압 이런 것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성분이다. 이게 단백질 제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완두 단백만으로는 사실 불안전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뭘 첨가를 시켰냐면 쌀 단백을 첨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완두와 쌀은 각각의 부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완벽한 단백질 조성으로 슈퍼 아미노산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거의 동물성처럼 사실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백질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트루플래닛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트루플래닛이가 사실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보시면 트루플래닛이 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의 특징은 위장에 머무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가져다 주거든요.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수적인 것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 성분이에요. 이게 플래닛이 안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사과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시 이런 성분 안에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제외하고 나서도 우유 3.5팩에 단백질 성분, 그리고 우유 한 팩에 칼슘, 계란 5개 정도의 철분, 현미 7공기의 엽산, 그리고 시금치 5접시의 아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11가지 비타민, 그리고 9가지 미네랄, 유산균과 글리코 영양소까지 풍부하게 함유를 하고 있는 정말 완벽한 식사 대용의 제품이 바로 트루플래닛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제품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제품 오늘도 꾸준하게 섭취하시면서 건강과 다이어트 동시에 챙기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